지난번 전주시 여인숙 화재 사고를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와 현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또 최근에는 빈집 활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이 빈집 활용을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와 연결시켜 고민하려는 시도도 일고 있습니다. 과연 빈집 활용 정책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전북의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저희가 이제 시골 가면 사실 빈집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전라북도에 빈집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도에는 도 자체적으로 좀 통계에서는 약 9,700호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주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혹시? 그러니까 전주시는 최근에 네. 이제 체계적으로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빈집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1,961호, 네. 약 2,000호 정도가 빈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그 빈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는데 일단 그 관련된 법에 보면 그 지자체장이 그 소유 여부 또는 그 주거 여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거는 빈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막연하게 예를 다 쓰러져가는 폐가 이런 것만 빈집으로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이사 가고 1년 동안 비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새 집이어도 빈집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의 대상은 그냥 단순히 비어 있다고 아니라 비어 있음으로 해서 방치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훼손이 되는 그러면서 주변 지역의 그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적 대상을 주로 이제 빈집의 어떤 이 대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빈집을 뭐 이렇게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북연구원에서 최근에 또 연구 결과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 또 문화나 경제 공간으로서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신 것 같은데 주거 공간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죠. 어떻게 활용 방안을 지금 잡고 계신가요? 일단 빈집의 그 주택의 용도 자체가 주거이기 때문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이제 그 주거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집 쓰지 않는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해서 그런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전북에서 그 이제 다른 도하고 달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존의 정책을 확대했는데 수리하고 리모델링한 빈집을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주거 복지 측면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집이 다 각자 소유자가 있을 텐데 그거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나 시에서 그 전체 주택을 빈집을 다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고 그 소유자에게 우리가 이 집을 리모델링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도나 이제 시군에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그 심사를 거쳐서 그게 이제 가능하다 싶으면 그걸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총 그 80동에 그 16억 원을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로만 놓고 보면 16억, 그다음 동수로 보면 이제 80동이 되는 건데요. 사실 많다면 많은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든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양쪽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방치되어 있으면 집이 이제 계속 낡아지게 되고 거기가 이제 뭐 무범지대로 변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주게 되면 뭐 자기가 일단 살지는 않지만 집이 깨끗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안정적인 삶을 또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양쪽이 다 승리하는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홍보가 잘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확대될 가능성은 분명히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막 이제 무상으로 이제 또 준다고 하는 거고 최대 또 5년까지 또 이렇게 또 살 수 있도록 적어도 나름대로 뭐 1년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시간을 두고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실험적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한 번쯤은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네요. 예. 방금 오 박사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그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그 맞습니다. 프로그램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어쨌든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받아서 좋은 거고 자기 집이 개선돼서 좋은 거고 세입자는 이제 무상으로 임차해서 살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좋은 건데 세입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구해지는 건가요? 그 금방 말씀하셨던 그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그 대상들이 네. 주거 취약계층, 그다음에 청년, 귀농 기촌자, 그리고 이제 신혼 부부,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서는 이 빈집을 단순히 주거 용도만이 아니라 문화, 그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 그 활동가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업의 대상이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네요. 혹시 전주시도 뭐 어떤 비슷한 류의 사업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빈집을 좀 활용해서 이제 주거 약자층에게 이런 공급했던 사례는 저희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한 뭐 몇 군데 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네.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값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빈집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이걸 리모델링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에게 5년 동안 반값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주자들이 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량을 조금 이렇게 찾기가 사실은 좀 상태가 좋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좀 어려운 부분, 좀 운영상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는 쉬운데 임대인을 구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죠? 이걸 신청하는 그 대상자는 있습니다. 근데 그 빈집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최대 동당 2천만 원 정도 시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그 빈집을 수선해서 좋게 고쳐서 좀 세입자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많이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더불어서 좀 더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사회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 관이 협력해서 장기간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 주택으로 일명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쉐어하우스 형태의 빈집 활용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세의 80% 이하의 그런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는 그런 정책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좀 요즘에 이제 좀 계획주의이긴 한데 혹시 이제 전주시가 최근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라는 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주거 분야 쪽에서 이 어르신을 위한 케어 안심 주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평화동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실 공가가 있습니다. 그런 공실된 아파트를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주거 서비스 외에 복지, 뭐 요양, 의료, 돌봄 서비스를 결합된 케어 안심 주택을 올해부터 조금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아마 공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달팽이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 일명 그 달팽이 집이라고 하는 예, 게 바로 이제 그 사회주택의 지금 한 형태거든요. 네. 이름을 아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네. 이런 데가 있다. 그래서 달팽이 집 그러면 꽤 이제는 좀 유명하고 네. 알려졌어요. 그런데 거기도 있는 게 아니고 여성들만을 위한 지금 네. 또 사회주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청춘 뭐 101 같은 게 바로 이제 우리 맞습니다.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들은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할 때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또 방점을 찍어가지고 아예 또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좋게 네. 생각하고 상당히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아까 오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세입자의 뭐 대상이 뭐 취약계층도 있지만 뭐 귀농귀촌인도 있고 청년층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프로그램 지난번 다룰 때는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을 너무 다뤄서 아직도 잔상이 너무 맞아요. 강하게 남아서 네. 그런 정말 여인숙 달방에 사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도 순서가 돌아갈 수 있게 선정 기준이 잘 마련되었나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지금 그렇게 이 주택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1년에 뭐 20-30동 정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수혜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예산 지원이라든지 많이 홍보가 돼서 더 많은 계층, 더 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 수혜가 된다면 좀 더 빈집 활용이라든지
이런 그 주택 복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빈집 활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 인구 감소의 추이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31년과 3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 빈집의 문제가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영국 같은 이런데 아주 큰 문제로 이제 다가올 것들을 다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빈집의 문제가 파고들고 보면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거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갖더라도 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3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빈집에 관련된 어떤 큰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마 함께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주택에 대한 어떤 모범 케이스를 전주에서 선도적으로 많이 했고 또 전국에 나가서 이런 모범 사례들을 발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첫 발을 내딛는 이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중앙정부와의 어떤 예산의 지원과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일본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의 어떤 현 보면 너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환경도 다 훼손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뭐 매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에서 철거를 하기도 하고 강제로 뭐 그런 경우도 있던데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그 주택이나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철거한다거나 이런 시도는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빈집은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저항이 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다만 이 빈집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냥 개인의 자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빈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 빈집이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빈집세를 매긴다든지 상당히 좀 이런 강한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강한 규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되면 일정 부분 철거를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예를 들면 철거를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강제로 매수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이 빈집 문제가 더 화두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런 강한 조금 그 규제 정책들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전북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거 공간 얘기를 했지만 또 빈집을 문화 공간이나 경제 공간이라는 관점에서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논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빈집이 그 지역에 단순히 빈 집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으로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특히 이제 그 도시 재생하면서 세태 지역을 재생시키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도시 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을 뭔가 생동감 있게 그런 공간으로 하려면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느끼고 그다음에 또 경제 성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사람이 모이고 그 도시나 마을이 생동감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빈집을 통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를 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빈집을 그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네.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언뜻 생각하면 이 빈집을 갖다가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뭐 일단 주거 쪽에만 초점을 맞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것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복합적으로 사는 곳 그 자체가 사실은 공동체를 복원해야지 된다고 하는 지금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지역 자체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도가 막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해요. 네. 도시 재생의 가장 큰 장점이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행정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을 뭐 환경을 개선하거나 거리를 가꾸거나 했는데 지금은
행정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주민이 자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거를 행정에서는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그거가 강조되는 게 도시재생이고요. 그리고 또 사업 계획을 짤 때 주민들도 어디가 빈집, 우리 동네에 어디가 빈집이 있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는 뭐 아이 돌봄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공간을 이제 빈집을 수선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 지역에는 좀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당이나 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한다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그 재생 사업 계획을 그런 식으로 많이 수립을 하고 있으면서 많이 지금 그런 쪽으로 재생되고 있고요. 많은 그 주민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마을이 텅 비어가는데 집 한 채 딸랑 고쳐놓고 거기 살으라고 하면 예. 무서워서 못 살고 심심해서 못 살겠죠. 혹시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빈집 활용을 도시재생과 네. 연관시켜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제가 한 2가지 사례 정도 좀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좀 공공에서 주도했던 좀 사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청 뒤편에 조금 그 일종의 성매매 직결지라고 선미촌. 선미촌이 네.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과거에는 이거를 그냥 철거해서 뭐 재개발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도 나왔었는데 전주시는 인권을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인 문화 재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손호성 예술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빈 건물을 시가 매입을 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동네 서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별서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사진 작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화가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그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재미있는 시 낭송회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정말 그 어두웠던 공간이 이 문화를 매개체로 해서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이 빈집을 활용한 문화 공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사례는 좀 민간 영역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수히 이건 민간 영역에서 하는 사례인데요. 그 아트 클러스터 별이별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도시 공간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찾아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역 재생을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네. 우리 지역에 노송동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빈집을 활용을 해서 일종의 게스트하우스와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에서도 아직 적지만 조금씩 특히 이제 도시 재생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허그라고 하는데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빈집을 활용한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경제 공간으로 시도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전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홍보와 자랑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오늘의 주제인 빈집 활용 이 프로그램, 이 사업에 예. 관해서 혹시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빈집 또는 이제 조금 상태가 좋은 빈집들이 있습니다. 여러 데 같은 경우는 집수리 같은 것들 좀 많이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지원 금액이 작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내부만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긴 했지만 주민분들도 사실 이렇게 만족도가 이렇게 높지는 못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유재산에 직접적으로 사실 도시재생에서 해주지는 않거든요. 외관 정도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런 약간 공공성, 약간 중공공성이 띄는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내부까지도 조금 더 이런 지원책들이 좀 많아져야 네. 실제로 특히 이제 주거 빈집 이런 부분, 특히 주거 재생 관련해서는 좀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겉만 고쳐주고 지금 속은 안 고쳐주는 게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와 영국이 똑같이 빈집 문제가 있었을 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영국과 본질적으로 틀린데 뭐가 틀리냐면 영국은 물론 인구도 증가하긴 하지만 주택 공급 문제를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주택 공급을 시장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짓고 싶고 그냥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승인과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영국은 일단은 빈집을 먼저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주택 정책에서 이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정말 근본적인 차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주 같은 경우에도 주택 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인구는 감소하면서 빈집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은 영국의 사례처럼 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급과 물량 조절을 해야 된다. 아주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도시 재생 정책이 나온 것들은 대부분 이제 도심 세태가 붉어져 나와서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정책을 지행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에코시티라든지 지역으로 보면 효천지구들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10년, 15년이 걸립니다. 이미 한 2000년도 초반에 결정된 사업들이 이제 와서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정책적으로는 안 맞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왜 도심 세태 재생하자고 하는데 왜 또 택지 개발을 해? 주택 보급률은 엄청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여의지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만성지구라는 부분이 원래 개발을 하려다가 그걸 개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시도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이 상당히 그 부분은 상당히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맥락 안에서 빈집 활용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 활용에 대해서 짧게 한 줄 총평 형식으로 마무리 발언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활용 미운 오리 새끼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세태하고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범죄 우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지만 이 빈집을 활용했을 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5에서 100조가 되는 그런 미운 오리 새끼처럼 빈집이 그런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빈집 활용은 미운 오리 새끼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빈집은 예방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빈집 활용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왜 빈집이 생길 건가? 그 빈집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요인들은 당연히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나 정책적 요인이 큽니다. 전주시 아까 제가 빈집 총수가 1961호라고 했는데 그 중에 36%가 정비 사업과 관련된 빈집입니다. 상당히 정책적 요인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빈집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빈집은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영화 장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주인공이 저렇게 수많은 집이 있는데 왜 내 집 하나 없나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빈집이 생긴다고 하면 마냥 반가운 소식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전북대의 한 교수가 강의 도중 막말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측에서는 강의를 폐강하고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전북대학교 이름만 들어도 피곤함을 느낀다는 도민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뼈를 깎는 자정 노력 없이는 국립대 위상을 찾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 비단 몇몇 도민들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